아는 사람이나 재밌지 이게 이거 휙 날아가고 있구나 지금 3,000%. 이래서 자꾸 하면서 목소리 자신감이 자꾸 줄어들고. 다시. 오늘은 매트릭스입니다. 그러면 매트릭스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세요? 저는 네오가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의 그게 가장 인상 깊어요. 우리 오포동님들, 여기 빨간 약이랑 파란 약 같은 경우는 빨간 약을 먹게 되면 현실을 직시하게 돼요. 파란 약을 먹게 되면 가상현실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. 그러면 저희가 그 명장면을 보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 장면에서 선택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어요. 선택, 내가 이 삶에서 살 것인가? 아니면 또 다른 면을 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? 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유에 대한 내 의지,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반영된 장면 같아요. 이 선글라스에서도 네오가 선택하고 있는 모습과 그냥 있는 선택하지 않는 모습들이 모습. 네, 이렇게 대비돼서 나타내는 이 모습들이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선택에서 어떻게 보면 삶이 모든 선택이잖아요. 네. 선택의 결과물로 저는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. 가든님도 이 기존의 선택의 모든 결과물이 지금이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솔직히 지금 드는 생각인데 뭘 먹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왜요? 뭘 먹든 간에 네. 계속 순환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만약에 빨간 약을 먹잖아요. 네네. 그럼 현실에 돌아왔어요. 현실에 돌아와서 이 현실이 얼마나 이렇게 냉혹하고 참혹한 현실을 아는데 네. 파란 약을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근데 또 파란 약을 먹었을 때는 네네. 현실이 안 좋아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. 내가 뭔가 이 이면에 있을 거야. 이 선택을 해도 네네. 그 선택 안 한 거에 대한 갈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파란 약 먹었을 때랑 빨간 약 먹었을 때랑 어쨌든 간에 이 내용 스토리는 가면서 궁극적인 걸 달려갈 것 같아요. 네오는 여기서 빨간 약을 선택했습니다.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진짜 이 이면의 실체에 대해서 선택을 했으니까 그 다음 걸 보실까요?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 네오의 같은 팀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예전에 분명히 빨간 약을 먹었어요. 그쵸. 그래서 그 가상현실인 매트릭스에 나와가지고 현실을 알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참혹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시 파란 약을 선택해서라도 돌아가고 싶어서 배신을 한 겁니다. 이 장면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이 친구 대사가 그래요. 여기가 지금 가상현실인 건 알지만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맛있다. 근데 이 맛있는 건 오로지 그냥 내 뇌 속에 맛있다는 전달만 될 뿐이지 실제 맛있고 맛이 없고는 없잖아요. 근데도 자기는 이 고기 맛이 좋아. 오감에 느끼는 이런 충족감이 좋아.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으면서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가고 싶어요. 가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.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이 프락치도 빨간 약을 먹어서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파란 약을 또 욕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되게 심오한 장면 같았어요. 이거 처음 볼 때는 사실 되게 많이 공감하지 못했는데 지금에서 다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. 저는 예전에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저게 뭐가 신호고 이 대사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했는데 풍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테이크의 상징적인 거를 되게 알겠습니다. 저도 이제 가드님이 일전에 한번 파란 약과 빨간 약을 어떤 걸 선택하냐 할 때 왜 자꾸 이렇게 파란 쪽으로 선택하는지 너무 세상 풍파에 시들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살짝 계속 빨간색, 파란색을 얘기해서 정치적인 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 장면은 네오가 스미스 요원에게 총을 맞아 죽는 장면이잖아요. 맞아요.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? 저 솔직히 주인공인데 죽는 건가? 약간 좀 불안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죽고 나서 바로 살아나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뭐 부활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저는 여기서 이번에 다시 느낀 게 뭐냐면 에고라고 표현하잖아요. 에고가 죽고 다시 뭔가 나의 어떤 진화가 깨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내 생활 패턴이나 가치관들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. 저는 가드님이 이거 얘기해 주시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어요. 데미안에서 한 세계를 알을 깨야지만 그 진정한 다른 세계가 부활된다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
형성됐던 패턴들이 여기서 깨지고 그 다음으로 발전되는 모습으로 보여서 와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고? 라면서 좀 놀랬던 부분이 있어요. 그럼 다음 장면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? 이 장면이 아까 전에 이제 부활하면서 네오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새겨졌던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태어난 눈으로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이었어요. 왜냐면 보통 저희가 오감에 의해서 그 사물을 재해석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거울은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들을 거울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거울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비춰주니까 진실이 보이는데 모든 우리 사람들은 오감에 의해서 재해석하다 보니까 이 스미스 요원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코드의 존재인데 사람처럼 보여서 날 위협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맞아요. 그런 경계를 한 커플씩 벗어나는 게 네오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저는 예전에는 빨간 약 파란 약의 장면이 정말 선택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깊었다면 저는 이제 이번에 좀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네오가 죽고 나서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기존의 에고는 없어지고 이제 진짜 자아가 참 자아가 나와서 바라봤을 때 진짜 모든 게 선명한 이것처럼 되게 딱 선명할 것 같아요. 이번에 보실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. 이 장면은 네오가 스미스 요원한테 뛰어서 들어갑니다. 그래서 합체가 되고요. 스미스 요원이 폭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. 근데 이거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가치관들이 깨지는 순간? 뭔가 딱 알아차렸을 때 순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러면은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부활이잖아요. 기존에 나의 그런 에고는 죽고 새로운 참 나로 부활이 되는데 저는 그 다음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. 정말 왜요? 너무 내가 너무 모든 걸 알았어 이제 현실. 또는 네오가 이제 매트릭스 세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인도 있고 자기 자가도 갖고 있고 이랬는데 현실에 정말 그 매트릭스 속에서 나와서 현실로 딱 나왔을 때는 아무 침울한 환경과 환경 오염으로 지구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고 안락한 아파트도 없어져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저는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. 매트릭스 속에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할지 아니면 참 그걸 깨서 현실을 봤을 때 행복할지 행복의 지수로 따졌을 때는 이걸 또 가늠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알고 봐야 되는 포인트들을 좀 집어주세요. 그럼 지금부터. 포인트들. 포인트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돼요. 선택. 맨 처음에 네오가 이렇게 회사원으로 하다가 해커 일을 하다가 인생활을 맞아요. 흰토끼를 쫓아가라고 얘기를 해요. 맞아. 거기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 밑에 그 아파트 바닥이나 이런 게 흰색, 검은색 이런 바둑판 모양이에요. 그래서 흰토끼 그 여자를 흰토끼예요. 문신. 따라가는 것도 네오의 선택. 안 따라가도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따라가는 것도 선택, 그리고 약을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선택,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하는 것도 선택. 그러니까 모든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선택에 대한 나는 그럼 지금 어떤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? 라고 내 삶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포인트? 만약에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실까 좀 싶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.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문득 떠올랐어요. 왜 잤는지. 저는 기본적으로 대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. 너무 힘들어요. 지금 딱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집중이 딱 돼요. 선택. 근데 그거를 너무 길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. 또 나오는 배우들이 다 너무 막 주저리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었어. 다시 생각났어요. 그게 감독이 요구하는 게 각자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. 그들이 느끼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. 그 대상에 내가 없었던. 그럴지도. 근데 그 순간에 대상에 내가 있었으면 딱 그냥 훅 자버린 거지.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피디님 같은 경우는 그냥 주어지는 거에 이렇게 잘 순응하면서 가시는 스타일이면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개념이고.
저는 뭐 메뉴를 고를 때 뭐 먹을 거야 이랬을 때 그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나는 그 고르는 게 싫어서 고르고 가요. 그러니까 고르는 거. 고르고 가요. 어디?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고르는 게 아니라 메뉴를 골라놓고 그 식당에 가는 거지. 그러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 국밥이다. 오늘은 돈가스다. 아예 그렇게 딱 정해놓고 가요. 그래서 가게 들어가면서 이모님 뭐 주세요. 저는 그 스타일이에요. 미리 사전에 그런 어떤 선택에 대한 것들을 그쵸?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이미 정해놓고 가니까 그런 왜냐면 가서 고른 날 나를 알기 때문에. 근데 그 영화에서 그 배우들이 너무 많은 그 설명을 해주는 거야. 나는 선택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설명을 들어야 돼. 맞죠. 생각났네. 맞네. 졸렸네. 그래서 졸렸다. 그래서 맞아요. 25년이나 지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전혀 맞죠. 어색하지도 않고 촌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저는 이 할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도요.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저는 한 4-5번 이상 더 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온 거라서 그때는 못 봤지만 성인이 돼서 보고 이번에 또 다시 봤는데 정말 새로워요. 볼 때마다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영화이지 않나 싶어요. 이 포스터는 매트릭스 1 트릴로지 3편 중에 첫 번째 장면이고요. 주인공 셋이서 나란히 이 매트릭스 속 이 가상현실을 걷고 있는 장면이에요. 이 포스터도 되게 좀 희귀한 포스터인 게 기존의 영화 버전 포스터만 보셨지만 저희는 또 희귀 포스터가 아니면 또 소개시켜드리지 않습니다. 진짜 귀한 거네요. 저도 이 장면은 얼핏 본 것 같은데 더 대중화되어 있는 거는 키아누 리브스 혼자 이렇게 있는 맞아요. 포스터가 더 각인돼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되게 멋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이 매트릭스 현실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주인공 셋이서 걸어 나오는 거는 아까 뭐 저희가 얘기가 쭉 나눴던 것처럼 그런 에고를 벗어난 참 자아로 나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해요. 저는 이거 보면서 왜 트리니티가 여기 있지라고 했는데 네오가 죽었을 때 깨어날 수 있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 트리니티의 키스, 사랑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어서 같이 있지 않나? 하는 이 생각도 했습니다. 어떻게 이 포스터 우리 오포덕님들 마음에 드세요?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. 어떤 약을 선택하실 건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